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감의 김현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약을 짓거나 식품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따져보는 것이 바로 이 체질인데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체질을 분류해 놓은 것이 바로 사상체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상체질에 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김정기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박사님 우선 사상체질하면 저희가 재미로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TV에서 접하는 그런 내용들은 많이 있었는데 우선 사상체질이 무엇인지부터 저희가 좀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네. 체질은 우리 인체의 생리적, 병리적 사항을 큰 카테고리로 구별해서 이해하고 치료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체질에 따른 변화들, 또 체질에 맞춰서 음식을 먹고 또 병을 치료해야 된다는 인식이 널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뭐 체질에 맞는 음식, 내 체질에 맞는 약 이렇게 찾고 있으신 거고요. 그래서 체질 맞게 치료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체질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서양 또는 고금 옛날부터 그런 체질에 따라서 구별해 온 것은 계속 좀 있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한 체질 분류법이 사상체질 분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체질하면 서양인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서양에도 체질 판단법이 있었다고 하니까 좀 생소하고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박사님께서 그 사상체질 분류법이 옛날부터 존재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죠. 이재만 선생님께서 독창적으로 이제 체질을 다시 분류 정리한 게 사상체질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우리 한의학에서는 체질에 따른 양생법, 그러니까 생활 수칙, 음식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의 생리적인 상황, 그다음 병리적인 상황을 정리해 왔고요. 또 그에 따른 치료법들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만 선생님이 그것을 다시 더 확연하게 정리한 것이 사상체질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재만 선생님은 우리 한국 한의학의 특징인 예방의학적인 부분, 그래서 음식적인 부분, 병리적인 상황에서 몸이 아프기 전에 생리적인 상황에서 역시 체질에 맞게 음식을 먹고 또 건강 관리를 하면은 건강이 더욱 좋아진다는 예방적인 차원을 강조를 많이 한 것이 우리 사상체질 분류법의 특징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것이 우리 한국 한의학의 큰 특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상체질에서는 태음인, 태양인, 소민, 소양인 이렇게 4개의 체질을 구별해 놓은 게 사상체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태양, 태음, 소양, 소음 이 4가지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구분 짓기는 좀 쉽지가 않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체질감별 참 어렵습니다. 네. 저희 한의사 선생님들 역시 우리 환자분들 오셨을 때 제일 어려운 것이 아무 아픈 곳이 없는데 저 체질이 궁금해요 할 경우가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그만큼 체질감별이 어려운데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환자분들께서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잡지, 신문 등을 통해서 이래는 체질감별 내용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내용을 보면은 나는 태양인 것 같고 어떤 내용 보면 태음인 것 같고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체질감별 참 어렵다는 것을 우선 기본으로 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양인들은 상체가 발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슴, 어깨가 좀 더 발달하고요. 그 다음에 음인들은 하체, 허벅지, 힙 이쪽이 좀 더 발달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고 자신의 인체 내에서 자신의 몸에서 상체, 그렇죠. 비율적으로 자신의 몸에서 비율적으로 상체가 발달했냐 아니냐를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태양인 같은 경우 태양인의 특징은 사리 판단 분별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은 독선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지도자 유형 같네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많이 예를 드는 게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장군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태양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떤 정했을 때 굉장히 밀어붙이는 게 강하고 추진력이 강하고 그렇죠. 추진력이 강하고 주위의 말을 많이 듣지 않은 편이죠. 그런 독선적인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명석한 두뇌와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를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양인의 특징은 건강에 있어서 우선은 소변이 맑아야 됩니다.
소변이 탁해지거나 하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태양인에 있어서는 소변이 맑고 탁하지 않을 때가 건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태양인의 특징은 양인이다 보니까 상체 어깨가 굉장히 다부진. 아하. 딱 봤을 때 굉장히 건장하다. 예. 바늘로도 안 들어갈 것 같은 사람 있죠. 그런 분들이 태양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태양인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그럼 태음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죠. 태음인은 음인이다 보니까 상체보다는 하체, 배둘레나 허리 또는 힙 이쪽이 좀 더 많이 발달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그래서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우유부단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듣기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너무 신중하다 보니까 결정 쉽게 내려주지 않아서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케일이 큰 경영을 하시는 분들, 우리 사장님들, 회장님이나 사장님들 보시면 배 나오고 이렇게 좀 큰일 하시는 분들 보면은 스타일이 좀 비슷해요. 배도 좀 나오시고 그런 분들의 이미지를 태음인의 이미지로 조금 보시면은 쉽게 태음인이 이렇구나. 네네네. 그런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큰 일을 하실 때, 큰 경영을 하실 때 조금 더 본인의 장점을 두각을 내는 그런 체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태음인의 특징은 노폐물이 잘 빠져주면은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땀이든 소변이든 대변이든 이런 게 밖으로 배출된 것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태음인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땀이 잘 안 나고 소변을 잘 못 누고 대변이 변비나 설사가 자꾸 반복되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 그러죠. 그래서 장이 안 좋고 그런 분들이 태음인들에게 나타날 때는 태음인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태음인과 태양인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상반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양인과 소음인에 대해서 알아보죠. 네.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양인이다 보니까 조금 더 하체보다는 상체가 어깨가 넓은 부분. 이제 좀 알겠어요. 네네. 양인의 부분. 그렇죠. 양인의 특징이 기본적으로 우선은 베이스에 깔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양인은 바깥일을 많이 좋아합니다. 좀 이타적인 경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일을 굉장히 잘 도와줍니다. 본인은 조금 손해 볼지라도 타인의 누군가 부탁을 했을 때 그걸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챙겨주다 보니까 속이는 사람이 그렇죠. 좋게 말하면 그렇고요. 조금 이제 가정에 소홀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른 사람은 부탁 거절 못하고 다른 일을 봐주다 보니까 바깥 일을 잘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정이 조금 소홀해지는 그런 특징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소양인의 건강 상태에서 특징은 생식기가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식 기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관절이나 뼈, 허리 이런 데가 좀 아파질 수 있는 경향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인은 음인이다 보니까 허벅지랑 힙이 많이 발달합니다. 우리나라 일반적인 여성들을 보면은 엉덩이 살이 많아요. 이게 허벅지 살을 빼주세요. 그런 젊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소음인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음인들은 이제 좀 조용조용하고 논리정연한 스타일입니다. 누군가 대화를 나눌 때 가만히 잘 듣고 조신하게 잘 듣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비판할 거 탁탁 찍어내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소음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논리정연하고 또 굉장히 똑똑하죠. 그런데 체력적으로 좀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 힘들거나 또는 피곤하거나 그러면 식은땀이 많이 나고 대변 또 변비 경향으로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소음인 같은 경우는 몸에 진액이 많이 모자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약한 분들이 소음인들 경우에 너무 땀을 많이 내거나 진땀이 막 나고 너무 진액이 빠져나갔을 때 오히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음인.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꼭 동화 얘기 듣는 것 같아요. 성격이나 그 외모가 또 체질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니까 참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박사님 말씀 듣는 가운데 고개를 끄덕끄덕 했던 부분이 소음인의 내용이었거든요. 말씀 듣다 보면 소음인 같기도 하고, 태양인 같기도 하고, 소양인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이 체질을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저희 한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체질을 판별을 해야
그 이후에 병리적인 사항들 네. 치료를 약을 처방하고 치료를 진행해서 건강 상태를 만들어 드리는데 그런 체질 판별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네. 기본적으로 체질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들을. 네 가지의 누구나. 특징을요? 네, 그런데 그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뭔지 그걸로 판단을 하시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건강 상태가 좋을 때는 이건 역시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잘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자료를 보실 때 나는 소음인 같기도 하고 요 내용은 나는 서양인 같기도 맞아요, 하고 이렇게 박사님. 헷갈릴 때는 나는 오히려 건강한 상태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너무 체질 판별이 안 된다 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판단이 안 될 때 조금 더 좋은 상황이라 건강한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형적인 분들이 있어요. 어떤 성격적인 문제나 비율적인 문제나 병리적 생리적 상황을 체크했을 때 전형적으로 떨어지는 분들, 전형적인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네, 의심의 여지가 네. 없이 누가 봐도 태음인이야, 아. 누가 봐도 소양인이야, 누가 봐도 소음인이죠. 그런 분들은 전형적인 스타일인 분들은 쉽게 체질과 감별이 되지만은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섞여 있다. 내가 건강 상태가 좀 잘 유지되고 있구나라고 우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사님, 저는 소음인, 소양인, 태양인, 태음인 다 같아요. 건강한가 봐요. 예. 자, 설명 가운데 간간히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도 짚어주셨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상체질별 건강상 유의해야 되는 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네, 우리가 이제 체질을 구별을 하고 이제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나눴는데 우선 이제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신대 비소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내부 장기가 신장 기능계는 왕성하고 네. 비장, 소화 기능계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음인은.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소화기 자체가 좀 약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적게 먹고 자주 먹는 식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고 소화기 질환, 체하거나 이런 증상이 잘 올 수 있는 특징이 소음인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음식 조절 잘해서 소화기병을 예방하고 주의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양인의 경우는 비대신소라고 해서 소화 기능이 소음인과 반대로 왕성합니다. 그렇네요. 돌을 먹어도 소화시킨다는 분들이 있죠. 몇 끼를 먹어도 체하거나 그런 거 없이 왕성하게 소화를 흡수를 잘 하시는 분들. 이게 소양인의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대로 이제 신장 기능계가 약해요. 그러다 생식 기능이 좀 약하고 관절이나 뼈, 인대 이런 것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병이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양인들은 척추 질환을 좀 주의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소음인과 소양인 체질별로 지금 설명해 주신 주의사항들 메모해 두셨다가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음인과 태양인의 경우 좀 알아볼까요? 태음인의 경우는 이제 간대폐소라고 합니다. 간장 기능이 왕성하게 우리가 TV 광고에서도 간장제, 피로 회복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간장 기능이 왕성한 분들은 피곤을 쉽게 안 느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태음인 분들, 사장님 스타일들 보면은 피로와는 거리가 멀어 그렇죠. 추진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 같이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기도 하는데 태음인들은 본인이 그렇게 체력이 평소에 좋다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항상 자신 있어 하세요. 자신하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잔병 치레가 없는 특징이긴 한데 한 번에 큰 병이 올 수 있어요. 네,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잘 해주시고 과로가 누적되지 않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하시다 보니까 건강이 한꺼번에 안 좋아질 수 있고요. 태음인들은 노폐물이 잘 빠져만 주면은 건강 상태가 잘 유지되고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땀이 잘 나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시고 대변을 시원하게 보신다면 태음인 건강 상태 우선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변을 봐도 변비는 아닌데 항상 뒤가 무겁고 화장실 갔다 오셔도 개운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변비가 아니고 설사기관이 있어도 정상변을 가는 변을 자꾸 보시면 그런 장이 안 좋아서 숙변이 남는 거기 때문에 태음인 사장님들, 태음인 분들은 그렇게 대변 상태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은 내 몸이 조금 피로가 쌓이고 건강이 안 좋아지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주의를 꼭 좀 하셔서
운동을 통해서 땀을 좀 빼주시고 네. 땀을 쭉 빼주시면은 사우나를 하시거나 운동을 통해서 땀을 빼주면 대변도 많이 좋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확실히 또 예. 금방 또 회복력이 좋기 때문에 빨리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챙기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태양인의 경우는 폐대 간섭을 해서 호흡기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활동도 왕성하게 하지만은 간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간장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음은 의욕 앞서서 막 밀어붙이는데 어느 순간 안 돼서 근육병, 그러니까 근육통이라고 하죠. 네네. 우리 운동 무리하게 하고 나면은 알배기듯이 막 쑤시고 아프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게 태양인에서는 잘 올 수 있기 때문에 근육 경직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태양인인 분들은 그런 근육 경직이 종아리나 어깨나 이런데 자꾸 경직이 많이 온다면 내가 가루가 많이 쌓여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태양인과 태음인의 경우에는 건강상에서도 반대되는 성향을 많이 보이네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요, 박사님, 나 체질이 좀 바뀐 것 같아. 나 예전에는 소음인이었는데 요즘은 좀 소양인의 성향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체질이? 체질은 기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 4가지 성질을 조금씩은 갖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걸 가지고 저희가 소양이다, 소음이다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질 자체가 나는 소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양이 됐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예. 저희 이제 한의원에 내원하신 분들이 체질을 바꾸는 약이 없습니까? 체질을 바꾸게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체질이 바뀐다기보다는 그 체질 내에서 건강한 상황으로 바뀐다라고 이해를 하신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에도 체질에 맞는 음식이나 생활요법을 잘 지켜주시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한약을 드셔서 자기 체질에서 조금 더 건강한 생리적인 상황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체질이 변하거나 바뀌는 게 아니라 나빴던 부분들이 좋아지고 개선되기 때문에 내 체질이 바뀌는구나라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체질에서 이제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전수 받아볼게요. 체질별로 소개해 주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어떤 체질이나 과로를 피하시고 네. 스트레스 피하시고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는 정말 그렇죠. 그거는 어느 체질이나 구별 없이 다 해주신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또 소음인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시는데 의욕이 앞서서 너무 무리하게 하신 경우가 있어요. 네. 체력이 안 되고 약한데 다른 체질 사람과 똑같이 같이 운동하시다 보면은 그날 와서 몸살 나서 들어 누워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인 분들은 어떤 운동을 하실 때 너무 과로가 되지 않게 조금씩 운동량을 늘려가시고 레포츠를 즐기듯이 놀이 삼아 근육 운동이 되게 레포츠를 즐기듯이 운동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너무 몸에 진액이 빠져나가지 않게 운동을 통해서 땀을 너무 많이 빼주고 나면은 여름에는 이제 더위 먹기도 하고 과로가 오히려 막 몸살이 옵니다. 소음에는 그걸 좀 주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음인들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땀을 좀 빼줘야 됩니다. 반대로. 소음인은 땀을 너무 빼주면 안 되는데 태음인은 좀 게을러요. 운동도 잘 안 하시고 건강에 항상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운동 안 해도 괜찮아 라고 필요를 못 느끼시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잘 안 하고 몸이 또 두꺼워져 있으니까 무겁다 보니까 잘 안 하세요. 그런데 태음인인 경우가 인위적으로 일주일에 담은 2-3번이라도 1시간 이상씩 인위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땀을 빼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양이나 태양인 같은 경우는 양인이다 보니까 열이 너무 발산됩니다. 근데 너무 더운 여름날 운동 무리하게 되시면은 머리 쪽으로 가슴 쪽으로 열이 많이 뭉치겠죠. 그래서 심장 질환이나 뇌지성 어떤 출혈성 질환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이나 소양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과도한 운동보다는 스트레칭 위주의 조금 정적인 운동이나 기공 수련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각각의 체질별로 특징도 다르고 또 주의해야 되는 사항도 달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체질별로 챙겨 먹어야 되는 음식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기본적으로 양인들은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좀 찬 음식이 우선 좋고요. 음인들은 따뜻한 음식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태양인은 굴이나 메밀을 드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가피를 차로 끓여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태음인 같은 경우는 쇠고기나 도라지, 칡, 녹용
같은 약재를 또 차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소양이는 돼지고기가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소양이는. 그 다음에 생지황이나 숙지황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그 약재를 차로 드시면은 굉장히 건강 상태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소화기가 약한 소민들은 몸이 차다 보니까 염소고기나 닭고기를 드시면은 좀 더 보양식품으로 좋고, 그 다음에 인삼, 우리 홍삼 많이 드시죠? 예, 예. 홍삼이나 인삼이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고 소민들은 부작용 없이 잘 드실 수 있는데 다른 체질분들이 드셨을 때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소개해주신 음식들 잘 챙겨 먹으면 체질별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좀 보약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보약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 체질별로 보약을 지어 먹을 때 또 뭐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우리 체질에 맞게 생리적인 상황, 병리상이 다르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체질에 맞춰서 보약이 굉장히 다양한 처방을 저희 한의사 선생님들이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체질별 보약을 다 언급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감기가 온다는 거예요. 요즘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들 걱정이 많으세요. 많으신데 예. 감기가 온다는 것 자체는 몸이 피곤하고 몸이 힘들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드시면 좋을 보약차, 약차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우선 태양인 같은 경우 오가피차, 오가피를 오가피. 끓여서 드시면 근육통도 해결되고 많이 좋을 것 같고요. 네. 태음이는 갈근, 칡이라고 하죠. 네. 갈근을 차로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소양이는 어떤 차보다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 채소, 그래서 비타민 섭취를 많이 해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음이는 차조기입이라고 하는 것을 차로 드시면은 감기 예방뿐만 아니라 소화기 건강 상태가 좋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절에 맞게 박사님께서 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감기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차 종류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가족들끼리 서로 챙겨주시면 건강한 생활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